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지금 이 시기에 사의를 표명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용구 차관이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운전기사 폭행 사건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피의자 신분인 거죠? 예, 일단 이제 경찰에서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 예. 이제 혐의 없는 걸로 내사 중결해 버렸잖아요. 네. 그대로 차관에 임명이 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예. 여러 이제 경찰 내부 자체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고, 네네. 무엇보다도 지난 5월 22일 날 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 자체는 기소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물론 뭐 인사가 앞두고 있긴 하지만 검찰 예. 고위급 인사 앞두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폭행으로 피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피고인 신분이죠. 네. 근데 예. 차관도 기소가 되면 이제 피의자 신분이 이미 뭐 됐고요. 예. 또 법원에 들락거래하는 또 피고인 신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대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후보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큰 중앙지검장이 지금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인사 시기도 임박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 사임을 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용구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추가로 봐주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초기에는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인 줄만 알았다라고 했다가 사실 그런 신분들을 좀 알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조사 전에 또 경찰서에 이용구 차관이 방문을 했던 것도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제 진상조사다 이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경찰이 발표했던 내용과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이용구 전 차관이 네. 그날 폭행을 한 다음 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처음에 폭행이 있었던 날 임의동행을 경찰이 요구했는데 이걸 거부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방문했고 그 이후에도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방문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택시 안에 놓고 있었던 자기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간 논란이 좀 있어요. 예. 택시 운전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을 건네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에 삭제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경찰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평범한 변호사, 일반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냥 운전자 폭행으로 보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를 해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사 중결했다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진상조사단 결과에 보면 서초경찰서 서장부터 간부들까지 이용구 전 차관이 그냥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사실 당연히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변호사로 알고 있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이게 운전자 폭행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블랙박스를 못 본 걸로 해달라 이런 걸 피해자한테도 부탁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실이 석연치 않고 또 그 사실은 그 블랙박스가 이제 복원이 돼서 예.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예. 이런 내용이랄지 운전자의 어떤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내사 중결했다는 것은 봐주기 수사가 분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검찰은 기소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곧 기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담 때문에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곧 있을 이제 후속 인사,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고위급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좀 부담도 좀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피의자 신분 전환됐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예.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기소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겠다. 예. 그래서 법무부가 조율이 된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사퇴 시점이 언제냐? 일단은 기소되기 전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5월 22일 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기소는 적어도 이달 말 이전에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사퇴 자체의 시기를 인사 시기로 상당히 중첩적으로 잡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퇴에 대한 파급력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인사의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고 이런 면이 또 작용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검찰 인사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요. 법무부가 다음 달 중 이르면 다음 주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어디에 좀 방점이 찍혔을까요, 지금? 일단 뭐 본인 뭐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열 자체를 중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검찰은 서열 자체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죠. 왜냐하면 저보다도 기수가 낮은 사람이 상급자로 가면 그 사람이 지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검찰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자기보다도 낮은 기수가 상급자가 되면 사실 사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어떤 이런 기수 파괴랄지 어떤 인사적 해소 이렇게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난번에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이 있을 때 고검장부터 검사장 그리고 일반 검사들까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어떤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에서 비판의 날을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고검장들이 대부분 다 23기, 24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고검의 차장급 자리에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고검장을 고검 차장검사로 낮춘다랄지 아니면 고검장들을 지금 법무부에 있는 국장하고 그다음 본부장 둘이 그만뒀는데 이제 그 자리는 원래 검사장급 자리예요. 예. 그런데 고검장을 검사장급 자리로 낮춰서 발령을 내버리면 사실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에 반발했던 간부급 검사들을 내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인사가 단행된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0기죠. 네, 20개. 20기고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고 네. 지금 대부분 고검장이 23기란 말입니다. 네. 근데 20기 총장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동기나 뭐 후배가 총장이 되면 물러났습니다만 선배가 총장이 되면 대부분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수 파괴를 한다면 자리가 비어야지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고검장들이 안 물러난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이 20기예요. 그러니까 고검장들과 전부 다 비교를 해도 기수가 가장 높아요. 더군다나 기수가 3기 차이나 나기 때문에 사실은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이 옷 벗을 이유는 없어요. 네. 없는데 뭐 인사 적체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급 옷 벗은 두 사람이 다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급이 이제 검사장급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검사장급 두 자리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인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소폭으로 인사는 했지만 예. 사실은 조국 장관 이후에 특히 네. 추미애 장관 때 검찰 인사를 단행을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 인사 자체가 적체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검찰 내에서는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모욕주기 인사를 통해서 사표를 받겠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반발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발이 나오는 속에서 사실 추윤 갈등이 좀 심각했는데 만약에 김모수 검찰총장이 임명이 돼서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박범계 장관과 조금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이제 추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청문회 거쳤는데 아마 뭐 청와대에서는 뭐 반드시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검찰을 장악을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물이 김호수 후보자다 볼 거고요. 네. 김호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사실은 대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되지 않아요. 예. 인물난에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은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김호수 후보자는 이제 친여 성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과는 굉장히 코드가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제가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예. 김호수 후보자가 상당히 좀 강단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반대하고 있는 중수청이랄지 예. 이런 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준비 중인 조직 개편안도 그렇죠. 그렇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의견을 같아요. 내는데 뉘앙스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기존의 예. 제도가 좀 안착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박범계 장관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지금 총장이 임명이 돼야 하잖아요. 예. 되고 나서 인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예. 그런데 총장이 물론 임명되고 나서 초기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사와 기준 이런 것을 이미 세워놓고 총장과 대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예, 예. 보면 박범계 장관이 자기 스타일 아니면 이제 청와대의 의중을 들어서 네.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현 정부나 여권에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윤석열 전 총장 트라우마 아닙니까? 예. 그 행여 혹시 김호수 후보자가 총장에 대해서 왔을 때 또 다른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다는 것은 이제 보장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또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총장이 되고 나면 예. 전에 윤석열 총장과 징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있어서 별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예. 사실 검사들이 신망을 많이 잃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망을 다시 회복해야 할 좀 본인의 아. 명분도 있고 그래서 예, 예. 저는 볼 때 무조건 박범계 장관에게 끌려가는 총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 봅니다.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한 화요일쯤 임명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